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독촉을 하게 되는데요. 전화나 문자, 방문 추심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독촉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만약 빚이 한두 군데에 불과하다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아보려고 시도라도 하겠지만 연체가 된 시점에서 보면 보통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빚을 내어 갚아보지만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채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돌려막기 외에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채권자의 독촉에 대해서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채권 추심에는 불법 추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추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욕설이나 협박을 통해서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고요.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채무자가 얼마의 빚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 이것도 불법이고요. 또 당신이 대신 채무자 대신 돈을 갚으라 요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가 불법 추심을 한다면 채무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면 그 녹취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고요. 이때 빚을 갚지 못한 것과 불법 추심은 별개죠. 그래서 빚을 진 채무자라도 채권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추심하는 행위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채권자가 정당하게 독촉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진솔하게 채권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돈을 갚을 수 없는데도, 이게 뻔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며칠 되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금방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채권자에게 자꾸 거짓말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차후에 개례생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채권자를 그동안 기망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으니까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혹 채권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는 소송을 앞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자택에 직접 방문해서 추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방문 추심은 불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전화를 무턱대고 받지 않거나 또 채권자의 전화를 차단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통해서 아예 공적으로 구제를 받는 거죠. 개인회생에서 금지 명령을 받아놓으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 행위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제 제도를 신청하려 해도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죠.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소송과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다만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딱히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행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분들은 본인의 구제 제도에 대한 결격 사유를 해소한 다음에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서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